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두 사람을 위한 성지순례 서류가 든 갈색 봉투를 발견했을 때 그 서류 속 여성의 사진은 내가 아니었다. 남편은 내연녀를 성스러운 땅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그는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그들이 공항에 도착해 막 탑승을 준비할 때 나는 그들이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게 할 덫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날 아침, 강지우 32세는 서울 강남의 자택 주 침실에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부할 옷을 고르던 중이었다. 그녀의 손은 남편 박민준이 거의 입지 않는 셔츠 더미로 향했다. 셔츠 몇 장을 들어 올리자 옷장 뒤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옷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 두툼한 갈색 봉투가 끼어 있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봉투는 오래 보관된 물건처럼 먼지 하나 없이 새 것처럼 보였다. 이상한 기분으로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그 내용물은 그녀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을 위한 유럽 VIP 여행 서류였다. 기재된 이름은 박민준과 강지우. 출발일은 3일 후인 12월 15일, 2인 기준일 500만 원짜리 VIP 패키지 여행이었다.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서류의 모든 세부사항을 읽었다. 그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이 여행 계획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강지우라는 이름으로 첨부된 여성의 사진이 바로 자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진 속 여성은 훨씬 젊어 보였고 아마 2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꾸며낸 듯한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의 손은 서류를 쥔 채 떨렸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되짚어보니 민주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다. 몇 번이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달콤한 꽃향기가 나는 지우가 평소에 쓰는 타입의 향수가 아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캘린더를 열었다. 12월 15일, 3일 후. 그녀는 일주일 전 저녁 식사 때의 대화를 떠올렸다. 민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간 도쿄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지우가 따라가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는 빡빡한 일정과 긴장되는 비즈니스 미팅을 이유로 거절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일어나 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9일간의 상세한 유럽 여행 일정, 취리히와 로마의 호텔 목록, 식사 바우처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준이 아내 이름 칸에 강지우라고 적어 서명한 신청서였다. 첨부된 사진은 명백히 자신이 아니었다.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온라인 패션 사업가로서 지우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궜다. 자신의 저축액 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시작해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으로 키워냈다. 지우는 상황을 읽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의 문제는 아주 명확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아마도 자신의 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사업체의 소유주로서 그녀는 민준과의 공동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달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었고 마침내 찾아냈다. 10일 전 프레스티지 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1억만 원이 이체된 내역, 정확히 서류에 적힌 여행 패키지 계약금과 일치했다. 지우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분노, 상처,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우는 이미 문제를 놓고 오는 단계를 지났다. 이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구시경에 귀가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와 다른 기쁨의 기색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미소로 그를 맞았다. 심지어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인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까지 준비해 두었다. 와,
김치찌개네. 고마워 여보. 민준이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지우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오늘 피곤했죠? 응, 좀. 이 도쿄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 모레 출발해야 해.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 민준이 김치찌개를 허겁지겁 먹으며 대답했다. 아, 정말? 정확히 언제 떠나는 거예요? 지우가 무심한 척 물었다. 15일 아침, 오전 7시 비행기라. 집에서 4시에는 나가야 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 날이 3일 남았다고 계산했다. 민준이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간 후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긴급 상담이 필요해.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을까? 수연의 답장은 빨랐다. 응, 가능해. 무슨 일인데? 지우는 빠르게 타자를 쳤다. 큰 문제야. 내일 얘기해 줄게. 공동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와 금융사기 관련 서류 좀 준비해줘. 알겠어. 내일 봐. 그날 밤, 지우는 곤히 잠든 민준의 옆에 누웠다. 그녀의 눈은 침실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짜느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드라마를 만들지도 때리거나 욕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지우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을 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그 여자가 희망의 정점을 맛보게 한 후 가장 완벽한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버릴 것이었다. 공항에서, 직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우는 어둠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그녀는 자신의 말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3일 후에는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카페라테. 민준은 아침 일찍부터 세련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아내를 보고 놀랐다. 아침부터 회의 있어.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새로운 공급업체랑 일이 있어서 아마 점심때쯤 들어올 것 같아.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오늘 어때요? 평소처럼 사무실 가야지. 모레 도쿄 가니까 오늘 보고서 몇 개 끝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도할게요. 민준이 출근한 후 지우는 곧장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최수연 35세 이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전부 다 말해봐. 그들이 개인 회의실에 앉자마자 수연이 말했다. 지우는 여행 서류가 든 갈색 봉투를 꺼내고 공동 계좌에서 이체된 증거를 보여주었다. 수연은 꼼꼼히 읽으며 이따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명백한 신분 도용 사기야. 수연이 말했다. 내 이름을 썼는데 사진은 다른 사람이잖아. 국제선 항공편에서 이런 짓을 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알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법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첫째, 자금 남용의 정황이 있으니 공동계좌 접근을 차단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 둘째, 이 신분 도용 사기를 공항과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어. 셋째, 이 모든 증거는 나중에 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 그들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만들고 싶다고. 수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출발 당일까지 그들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네. 정확해. 좋아. 이렇게 하자. 수연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계좌 동결을 위한 위임장을 준비할게. 은행과 협조해 놓을 거야. 하지만 동결은 출발 당일 오전 5시 정각에 실행될 거야. 그리고 공항 측의 신분 도용 사기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해.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열었다. 이게 내 진짜 사진이야. 여행 서류에 있는 사진이랑은
확연히 다르지. 완벽해. 인천국제공항 보안팀에 공식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게. 그들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확인할 거야. 수영과의 만남 후 지우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자신의 매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온라인 패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창고 겸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개인 비서인 보라가 이번 주 판매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보라가 말했다.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보라는 정말 눈치가 빠른 비서였다. 괜찮아, 보라 씨. 그냥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3일 후에는 아마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혼자서 매장 관리할 수 있지. 물론입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점심시간에 지우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그녀는 민준의 비서인 척하며 프레스티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부장님 사무실의 김 비서라고 합니다. 12월 15일 출발하는 유럽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우가 목소리를 살짝 바꿔 말했다. 아, 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대답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12월 15일 출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오전 7시 항공편으로 박민준님과 강지훈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결제는 완납되었나요? 아니요. 아직 잔금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늦어도 출발 전날인 내일 금요일까지는 결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그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아, 그리고 여권과 사진 서류는 모두 완비되었습니다. 잔금 결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의 계획은 출발 하루 전에 잔금을 결제하는 것이었다. 그 500만 원은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인출할 돈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었다. 그들의 공동 계좌 잔액은 현재 1억 5천만 원이었다. 대부분이 지우의 사업 수익에서 나온 돈이었다. 민준은 한 사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지만 생활비의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이 버는 지우의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이제 민준은 그 돈을 다른 여자와 즐기는데 심지어 신성해야 할 여행을 위해 감히 사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덮고 매장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대문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다. 상인들이 오가고 구매자들이 구석구석 모여들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갔다. 반면 그녀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지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드라마 속 연약한 여자처럼 구석에서 울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자신의 지성과 자원을 이용해 이 배신에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귀가했다. 지우는 남편이 값싼 꽃으로 죄책감을 덮으려는 노력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당신을 위한 거야, 여보. 요즘 계속 바빠서 미안해. 민준이 꽃을 건네며 말했다. 지우는 미소로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다정하네요. 그날 밤 그들은 행복한 부부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우의 미소 뒤에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틀 남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 이틀. 목요일 아침. 민준의 출발 하루 전. 지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짜인 계획을 품고 일어났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오늘 민준은 분명 여행 잔금 500만 원을 결제할 것이었다. 민준이 출근한 후 지우는 집의 작은 서재에 앉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그들의 공동계좌에 접속했다. 그녀의 눈은 거래 알림에 고정되었다. 오늘 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야 했다. 오전 10시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전화였다. 지우야, 계좌 동결 위임장 준비됐어. 은행 측이랑도 협조해놨고 내일 아침 5시에
네가 신호 주면 5분 안에 민준의 공동 계좌 접근이 완전히 차단될 거야. 수연이 설명했다. 좋아. 공항 신고는 어떻게 됐어? 공항 보안팀이랑 출입국 관리소에 보냈어. 내일 아침 여행편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확인할 거야. 네, 진짜 사진이랑 가짜 여행 서류 사진도 첨부했어. 그쪽에서도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더라.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수연아. 내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천만에. 민주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겠지.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고 사업을 돌봐야 했다. 고객들과 채팅하고 소셜미디어의 질문에 답하고 창고의 재고를 확인했다. 정오쯤 지우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다. 프레스티지 여행사 계좌로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자금 출처는 공동 계좌.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민주는 정말로 그들의 공동 자금을 이용해 다른 여자와의 여행 비용을 완납했다. 15분 후 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여보, 도쿄 왕복 항공권이랑 숙박비로 500만 원 이체했어. 프로젝트가 꽤 커서 말이야. 지우는 그 메시지를 실수하며 읽었다. 또 거짓말, 겹겹이 쌓인 거짓말. 알았어요, 여보. 프로젝트 잘 되길 바라요. 지우는 짧게 답장했다. 오후에 지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집의 CCTV 녹화 영상에 접속했다. 지우는 3개월 전 보안을 이유로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녹화 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언제든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우는 2주 전 그녀가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11월 28일의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그녀의 눈은 반팔시의 녹화 영상에 가늘어졌다. 민준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여행 서류 사진 속의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짙은 화장.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주는 다정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그 여자를 껴안았다. 지우는 영상을 빨리 감았다. 밤 9시. 그들은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가 매일 민준과 함께 잠드는 바로 그 침실로. 지우는 노트북을 세게 닫았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충분했다. 숨이 막혔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너무나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신뢰를 배신할 용기를 낸 민준에 대한 분노. 남의 집에 부끄러움도 없이 들어온 그 여자에 대한 분노. 지우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침착해야 했다.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머리와 완벽한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귀가했다. 지우는 남편이 침실에서 가방에 옷을 넣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해요? 지우가 옷장에서 옷을 접으며 물었다. 4시 3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해. 차 막힐까봐. 비행기는 7시야.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요. 민주는 순간 놀란 듯했다. 아냐, 여보. 피곤할 텐데. 난 그냥 택시 타고 갈게. 남편이 일주일이나 출장 가는데 배웅도 안 하면 쓰나. 내가 4시에 일어날게요. 당신 아침도 차려주고. 민주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정 그렇다면야. 고마워, 여보. 지우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난 당신 아내잖아요. 당연히 챙겨야죠. 그날 밤, 지우는 먼저 잠든 민준 옆에 누웠다. 남편은 깊이 잠든 듯 했다. 아마 내일 내연녀와 낭만적인 모험을 떠날 생각에 들떠서일 것이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주례와 가족들 앞에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얼굴, 이제는 거짓으로 가득 찬 얼굴. 잘 자요, 민준 씨. 지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이 당신이 편히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거야. 내일 당신은
잘못된 여자를 배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지만 바로 잠들지는 않았다. 머릿속은 내일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수연은 계좌 동결 준비를 마쳤다. 공항 측은 신분 도용 사기에 대해 통보받았다. 여행사는 잔금을 받았으니 민준과 그 여자가 정시에 오기를 기대할 것이었다.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쇼가 시작될 것이었다.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게 만들 쇼가. 지우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내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내일 배신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민준은 강지우를 얕보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알람이 새벽 4시에 울렸다. 지우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녀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편안한 홈웨어를 입은 뒤 주방으로 내려가 민준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인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다. 민준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잠이 덜 깨 눈이 부어 있었지만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흰색 긴팔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정말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 단정해 보였다. 좋은 아침, 여보. 와, 벌써 아침 준비 다 했네. 민준이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응, 가는 길에 힘내라고. 출발하기 전에 먹어요.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다. 지우는 이따금 벽시계를 쳐다봤다. 4시 45분. 곧 가야겠네. 정말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피곤할 텐데. 민준이 말했다. 괜찮아. 난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이나 가는데 배웅도 안 하면 섭섭하지. 아침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출발할 준비를 했다. 지우가 차키를 들고 차고 문을 열었다. 민준은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다. 새벽 5시 30분. 그들은 집을 나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우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다. 민준은 휴대폰에 열중하며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분명 그 여자랑 채팅하고 있겠지. 지우는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긴장돼요? 지우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아, 뭐 그냥 그래. 큰 프로젝트는 자주 다뤄봤으니까. 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거짓말, 항상 거짓말. 강남에서 공항까지는 길이 아직 한산해서 약 45분이 걸렸다. 새벽 6시 15분. 그들은 J터미널 도착층에 도착했다. 지우는 드로보프 구역에 차를 세웠다. 다 왔어요. 거기서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보, 데려다줘서 고마워. 당신도 조심히 들어가. 그들은 잠시 포옹했다. 지우는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뛰는 민준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 더러운 계획을 실행하려니 긴장되겠지. 지우는 생각했다. 좋아, 나 먼저 들어갈게. 사랑해. 민준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지우가 대답했다. 민준은 J터미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우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차 안에서 멀리 터미널 입구를 지켜봤다.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오전 5시 25분. 지우는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실행해. 수연의 답장은 빨랐다. 알았어. 동결 절차 진행 중. 지우는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여러 번 새로 고침했다. 오전 5시 27분 알림이 떴다. 박민준 사용자의 공동 계좌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민준의 모든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 터미널 안에서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체크인 구역으로 향했다. 그는 항공사 카운터 근처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다. 옅은 분홍색 파시미나 스카프와 크림색 롱드레스를 입은 25세의 김유나였다.
민주는 환한 미소로 유나를 불렀다. 그들은 잠시 포옹했다. 공공장소였기에 길게 하지는 않았다. 유나는 자연스러운 화장의 옆에는 작은 분홍색 캐리어를 두고 있어 예뻐 보였다. 오래 기다렸어? 민준이 물었다. 아니, 10분 전에 도착했어. 나 너무 설레, 오빠. 나 유럽 여행 처음이야. 유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야. 민준이 유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프레스티지 여행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맞았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탑승객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민준과 강지우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직원은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과 여성분의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자신의 여권과 유나의 여권을 건넸다. 직원은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과 건네받은 여권을 번갈아 보았다. 박민준 고객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등록된 여행 서류는 강지우님 명의인데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여권은 김유나님 명의라 서로 다릅니다. 민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 그건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유나 이름으로 등록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서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프레스티지 여행사 번호였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고객님. 프레스티지 여행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어제 이체하신 잔금 500만 원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송금인 계좌에 문제가 있어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보류, 어제 분명히 이체 성공했는데. 네,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는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고객님 은행 측에서 차단한 것 같습니다. 잔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오늘 탑승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오류,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를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되어 있었다. 유나야, 현금 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00만 원 정도 있어. 왜 그래, 오빠. 내 계좌가 전부 막혔어. 돈에 접근할 수가 없어. 유나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동그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지우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왜 계좌가 막힌 거야? 나 지금 정말 급해. 제발 전화 좀 받아. 주차장에 차 안에서 앉아있던 지우는 그 메시지를 차가운 미소로 읽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답장했다. 어머, 막혔다고. 나도 방금 알았네. 은행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점심때 은행에 연락해 볼게. 근데 왜 돈이 필요해? 정말 급해서 그래. 지금 당장 좀 부탁해. 조금만 기다려봐. 여보,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지금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이라. 방해받으면 안 돼. 몇 시간만 기다려줘. 민주는 좌절감에 찬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유나는 그의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다른 여행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잔금 입금 안 되면 우리 탑승 못하잖아. 유나가 속삭였다. 민주는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500만 원 빌려봐야겠어. 그는 친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현금 5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그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사 카운터 직원은 점점 초조해 보였다. 박민준 고객님, 김유나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류 이름과 결제 문제에 대해 저희 슈퍼바이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어컨이 차갑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10분 후 다른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행사 직원이 아니라 공식 제복과 신분증을 단 공항 보안 요원이었다. 박민준 씨와 김유나 씨, 잠시 조사실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격식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유나는 즉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조사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여행 서류와 관련된 표준적인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저희를 따라와 주십시오. 민준과 유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에게는 그 직원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의 캐리어도 함께 옮겨졌다. 다른 여행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터미널 본관에서 떨어진 구역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중간 크기였고 긴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가 있었다. 안에는 이미 다른 3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2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평상복 차림의 수사관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었다. 앉으시죠. 출입국 관리소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준과 유나는 불안하게 앉았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가방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서류철을 열었다. 박민준 씨, 오늘 항공편에 대한 신분 도용 혐의에 관한 공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등록하신 여행 서류는 강지우 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발하려는 분은 김유나 씨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침을 삼켰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유나 이름으로 등록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왜 강지우 씨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강지우 씨는 누구죠? 제 아내입니다. 직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내분이라고요? 그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여행을 가려는데 서류에는 아내분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고개는 숙여졌다. 다른 직원이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민준과 유나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진짜 강지우의 신분증 사진이 보였다. 이것이 저희에게 신고된 실제 강지우 씨의 사진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맞습니까? 유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여기에는 명백히 허위 신분 사용이 있었군요. 김유나 씨, 본인의 여행 서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나는 흐느꼈다. 저는 몰랐어요. 민준 오빠가 전부 처리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서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출발 전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민준 오빠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해결됐다고만 했어요.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박민준 씨, 김유나 씨. 국제선 항공편에 허위 신분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여행 경비 조달 과정에서 자금 횡령 혐의가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얼굴을 들었다. 횡령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여행에 사용된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와 제 아내의 계좌에서요. 공동 계좌입니다. 아내분께서 그 자금이 다른 여성과의 여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주는 침묵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서류철을 덮었다.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분의 탑승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여행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 도용 및 자금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두 분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유나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 이혼했다고 했잖아. 지우 씨도 동의했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모든 접근이 차단된 쓸모없는 휴대폰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들이 탔어야 할 비행기가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둘은 갑자기 매우 불확실해진 미래와 함께 조사실에 갇혀 있었다. 조사실에서의 조사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준과 유나는 그들의 여행 계획, 자금 출처, 그리고 어떻게 서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해야 했다. 유나는 조사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뒤섞여 번졌다. 오전 7시 그들이 탔어야 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하여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방 창문 쪽을 멍하니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었다. 유나와의 낭만적인 여행에 대한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박민준 씨와 김유나 씨, 조사를 마친 결과 두 분의 여행 서류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분간 두 분의 이름은 저희 시스템에 기록될 것이며 이 사건이 법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국제선 항공편 탑승이 금지됩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금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3개월이며 신고인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도 됩니까? 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사 과정 동안 허가 없이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민준과 유나는 지친 걸음으로 조사실을 나왔다. 그들은 각자의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구역으로 향했다. 유나는 민준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듯 몇 걸음 뒤에서 걸었다. 유나야,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준이 설명하려 애썼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실망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거짓말했잖아, 오빠. 지우 씨랑 이혼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도 그 사람이 동의했다고 했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아직도 그 사람 돈 쓰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 내가 바보였어. 오빠를 믿다니. 약속할게.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그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적절한 때? 8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말했잖아. 오빠. 8개월 동안 내가 오빠의 내연녀로 지내면서 텅 빈 약속만 기다렸다고. 유나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거칠게 뿌리쳐졌다. 만지지 마. 나 집에 갈래.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나는 빠르게 걸어 혼잡한 터미널 한가운데에 민준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민준은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공항 대기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한번 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지우야, 제발 내 계좌 차단 좀 풀어줘. 나 지금 정말 큰일 났어.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쯤 도쿄행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 출발 못했어.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어. 일단 차단부터 풀어줘. 나중에 설명할게. 아, 난 이미 그 문제 알고 있는데, 민준 씨.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문제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여행 가려고 내 이름이랑 내 돈을 썼다는 거지. 그게 문제 아니야? 민준은 숨이 대섰다. 목구멍에서 숨이 막혔다. 당신이 어떻게, 당연히 알지. 내가 공항 측에 그 신분 도용 사기에 대해 신고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 당신 계좌를 전부 차단했으니까. 내가 당신이랑 당신 내연녀가 그 비행기를 못 타게 확실히 해뒀으니까. 지우야, 제발.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지우가 비웃었다. 어떤 게 오해라는 거야, 민준 씨? 당신이 우리 공동 계좌에서 1억만 원을 이체해서 여행 계약금을 냈을 때, 내가 부산에 가 있는 동안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니면 도쿄 출장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잘 들어, 민준 씨.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공동 계좌에서 단 1원도 접근할 수 없어. 당신이 사는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사업 자금으로 지었어. 당신이 타는 그 차도 내가 할부금을 냈어. 심지어 당신 컨설팅 사무실도 내 돈으로 시작했지.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야, 이러지 마. 난 당신 남편이야. 남편? 아내 신분증을 도용해서 내연녀랑 성스러운 여행을 계획한 남편. 당신은 남편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민준 씨. 당신은 그냥 들통난 배신자일 뿐이야. 미안해. 유나랑 헤어질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너무 늦었어. 이제 당신 돈으로 집에 돌아와. 내가 데리러 갈 거란 기대는 하지 마.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이미 산산조각 난 우리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게 될 거야. 공항에서 집까지 즐거운 여행 되길 바라. 민준 씨. 오늘을 통해 뭔가를 배우길 바라. 전화는 지우에 의해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한 성인 남성이 붐비는 공항 한가운데서 홀로 울고 있었다. 그는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은 50만 원뿐이었다. 강남집으로 돌아갈 택시비조차 부족했다. 모든 신용카드는 차단되었고 계좌 접근은 완전히 막혔다. 민주는 결국 공항철도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나와 공항철도역으로 향했다. 성스러운 땅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어야 할 여정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치욕스러운 여정으로 끝났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지우는 자신의 매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수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앉아 있었다. 완벽했어, 지우야. 실행이 완벽했어. 수연이 칭찬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연아.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벌이 있어. 민주는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흰 셔츠는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동안 땀으로 젖어 구겨져 있었다. 그의 캐리어는 역 바닥과 보도블록에 끌려 여러 군데 긁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그는 지갑에 있던 비상 열쇠로 집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우는 거실 소파에 차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손님용 테이블 위에는 색깔별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드디어 오셨네. 지우는 읽고 있던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민주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아, 당신 설명을 아주 기대하고 있었어. 앉아. 지우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민주는 무겁게 앉았다. 그는 아내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또 거짓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줄 게 있어. 지우는 리모컨을 들고 거실의 대형 TV를 켰다. 화면에는 그들의 집 CCTV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11월 28일의 녹화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가 유나를 이 집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의 영상. 소파에서 그들이 껴안고 있던 영상. 그들이 침실로 들어가는 영상. 나한테 모든 녹화 영상이 있어. 민준 씨. 당신이 처음 그 여자를 이 집에 데려온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우가 TV를 끄며 말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실수로 그런 사람은 없어. 민준 씨. 하지만 당신은 이걸 계획했어. 반복해서 거짓말했지. 우리 돈으로 그 여자랑 즐겼어. 지우는 첫 번째 파일을 열고 은행 이체 내역 프린트 더미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지난 8개월 동안 유나 계좌로 이체한 증거야. 총 1억 5천만 원. 당신이 우리 공동계좌에서 조금씩 빼돌린 돈이지. 민주는 그 액수를 보고 경악했다.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이것도 있어.
지우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당신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에서 얻은 유나와의 대화 내용 스크린샷이야. 우리 클라우드 계정이 아직 같은 이메일을 쓰는 거 알지? 당신의 모든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백업됐어. 지우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몇몇 대화를 읽어 내려갔다. 내 아내는 돈 계산밖에 몰라. 까다롭고 배려심도 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지쳤어. 당신은 달라. 당신은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아.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였다. 그리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야. 지우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당신이 6개월 전에 서명한 위임장이야. 회사 회식 후에 술 취했던 거 기억나? 내가 당신한테 보험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잖아. 사실 그건 보험 서류가 아니었어. 민준 씨. 그건 우리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나에게 부여하는 위임장이었어.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당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명했고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해. 수연이가 전부 처리했어.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가 알던 모든 삶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민준 씨. 이 집은 100% 내 명이야. 당신이 타는 차도 내 명이고 내 돈으로 시작한 당신 컨설팅 사업도 이제 내 소유야. 공동 계좌는 완전히 내 통제하에 있어. 계속 살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당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가게 될 거야. 민주는 울었다.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발, 지우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변할게. 유나랑 완전히 헤어질게. 제발 모든 걸 앗아가지 말아줘. 8개월 동안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나서 변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여행 가려 하고 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스러운 땅에서 기도하려 했던 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걸 지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우는 일어서서 위에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줄게. 첫째, 서류상으로 내 남편으로 남아. 하지만 당신은 일해서 당신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해. 더 이상 내 돈에 접근할 수 없어. 둘째, 지금 당장 이혼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아.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내 명의이고 내 돈으로 이룬 거라 당신 몫은 많지 않을 거야. 민주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내가 남는 걸 선택하면 당신은 날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하는 것과 있는 것은 다른 문제야. 민준 씨, 언젠가는 용서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배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번 부서진 신뢰는 결코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없어. 지우는 위층 침실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다. 내일까지 결정할 시간을 줄게.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자. 우리 침실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미 자물쇠를 바꿨으니까. 민주는 거실에 홀로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였다. 직속 상사가 채팅을 보냈다. 박 부장, 회사 단톡방에 공항에서 찍힌 당신 영상이 돌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 좀 해야겠어. 민주는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정말이었다. 오늘 아침 공항에서 다른 승객이 찍은 아마추어 영상이 있었다. 그와 유나가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들어가는 영상. 그 영상은 이미 수만 번 조회되었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정말 뻔뻔한 남편, 내연녀 데리고 여행 가네. 여자도 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니 상간녀.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가슴 찢어지겠네. 그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유나와의 관계는 끝났다. 지우와의 결혼은 파탄 직전이었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망가졌다. 재정은 지우에게 완전히 통제되었다. 심지어 공항에서의 법적 문제 때문에 그의 이동의 자유마저 제한되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이것은 깨어나면 끝날 악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의 결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공항 사건 이후 3개월이 흘렀고 민준과 지우의 삶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했다. 민준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에서의 평판은 이미 무너졌다. 도덕적 스캔들로 입소문이 난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다며 몇몇 큰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의 월급은 삭감되었고 그는 한때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집에서 살기 위해 지우에게 월세를 내야 했다. 유나는 공항 사건 2주 후 직장을 잃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스캔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부산에 살던 그녀의 가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 연을 끊었다. 유나는 값싼 고시원으로 이사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사업은 급성장했다. 심지어 세계의 주요 도시에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지우는 소셜미디어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하며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3월의 어느 아침, 지우는 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다. 민주는 프로젝트 마감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출근했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전화였다. 좋은 아침,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공항에서의 법적 절차가 끝났어. 사건은 민준과 유나에 대한 엄중 경고로 종결됐어. 이제 다시 해외여행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시스템에 계속 기록될 거야. 수연이 설명했다. 정보 고마워, 수연아. 벌써 3개월이나 됐네. 빠르다. 응, 내가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그렇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했어, 수연아. 이혼할 거야. 내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 지난 3개월 동안 민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기에 충분했어. 그는 들킨 것을 후회할 뿐. 자신의 행동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야. 내 결정을 지지해. 언제부터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 다음 주에. 서류 준비 좀 부탁해. 일주일 후 지우와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주는 지난 3개월 동안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희끗해졌고 수면 부족으로 눈 밑은 검게 변했다. 우리 좋게 헤어지고 싶어, 민준 씨. 긴 드라마는 필요 없어. 이게 이혼 서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재산 분할 합의서야. 지우가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며 말했다. 민주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다. 지우는 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공정한 몫을 주었다. 민주는 현금으로 지급될 집값의 10%, 그의 오래된 차, 그리고 그의 사무실 장비를 받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지우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민준 씨. 그냥 배신자와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당신에게는 아직 다시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어. 그 기회를 더 현명하게 사용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지우야. 미안하다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정말로 후회해. 난 당신을 용서했어, 민준 씨.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당신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혼 절차는 2개월 만에 끝났다. 민주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돈으로 산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스캔들 이후 그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한편 지우는 5월에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그리고 훨씬 더 평온해진 마음으로.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지우는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위한 인도를 요청했으며 이 힘든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이혼 6개월 후 지우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길었고 사과와 후회로 가득했다. 유나는 지우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간청하며 열심히 일하고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친 말로 답장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지우는 짧게 답장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신을 위해 구하세요.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는 없어요. 우리 둘 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더 나은 길을 찾길 기도할게요.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지우는 소셜미디어 앱을 닫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기로 선택했다. 인생은 증오로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1년 후 지우의 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성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에서 연사로 활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다. 지우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개발, 사업,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을 돕는데 집중하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에 행복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로부터 배웠다. 그의 삶은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지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하지만 매우 소중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말라. 당신이 상처 준 여성을 얕보지 말라. 그리고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결코 장난치지 말라. 왜냐하면 카르마는 이미 주어진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을 찾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우는 강한 여성이 결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항상 더 강하게 일어서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있든 없든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지우의 이야기 시간 애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 사건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진 허구의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말라는 것, 특히 신성한 행위를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얕잡아 본 여성이 당신이 만난 가장 강한 여성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부서진 신뢰는 결코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